네,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이슈 완전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제는 판매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새벽에는 글로벌 판매가 대대적으로 이제 중단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갤럭시 노트 7 네. 악재가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, 결국.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끝날 것 같았는데 네. 결국 끝나지 않았습니다.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뭐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나와서 다들 아실 겁니다. 교환품에 대해 판매 교환을 전체적으로 잠정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, 사실 어제 주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가 막판에 좀 반등은 나왔습니다.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만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에는 매도량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소비자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신뢰감에 좀 타격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리콜된 갤럭시 노트 7에서 뭐 지속적인 폭발이 나왔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됐었고, 국내에서도 접수가 됐었는데 특별한 뭐 이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결국 AT&T, T-모바일, 스프린트 등 미국 4대 이동통신사에서 판매에 대해서 이제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체적인 글로벌 지금 시장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정부 소비기관이죠.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발표가 이번 주 내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추후 방향이 달릴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. 오늘 삼성전자 이런 조치는 결국은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4분기 실적도 좀 불확실성한 흐름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요. 3분기 실적은 뭐 예상치 보다가는 오히려 좀 견조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. 뭐 반도체 쪽에서 잘 나왔습니다. 하지만 IM 사업 부분은 좀 저조했었던 상황들이었고요. 그런데 이것이 결국 10월 28일 날 10월 달에 좀 예정되어 있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단되면서 실적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을 보여지고 있고, 뭐 비용들도 좀 많이 들어갈 것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.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신뢰에 좀 타격을 줬다. 교환됐던 제품이 문제가 생기면 이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신뢰에 좀 타격을 줬고요. 그러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부품주들이 좀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. 반대로 LG 그룹주들은 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었고,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애플도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.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는 만큼 반대로 삼성과 관련되어 있던 관련주들은 지금 다시 좀 약세의 흐름을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다, 그리고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지금 요구했던 것들이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추가적인 하방들은 뭐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. 하지만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좀 더 주의하고 보셔야 될 흐름들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네이버는 시장에서 그동안 정말 핫했던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. 수급도 탄탄하게 유입이 됐었고 라인 성장이라든지 광고 매출이라든지 또 스노우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우선은 지금 네이버가 최근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 반등이 좀 나왔던 네. 상황이었습니다. 단기적인 좀 급등세가 나타났었죠. 하루에 크게 올라갔다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차곡차곡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단계 주가의 레벨을 올려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는 좀 실적을 앞두고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투자적인 접근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을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하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견조한 실적이 결국은 네이버의 주가의 상승에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3분기 매출액이 뭐 1조 원 이상 육박할 것을 보여지고 있으면서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가장 컸던 것이 뭐 광고 그리고 라인이 성장 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만큼 성장 동력이 지금 뒷받침되었다라는 해외 시장에서 라인과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트래픽의 증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. 거기다 더불어 모바일 광고 매출까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.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네이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네이버 쇼핑이라고 잘들 아실 텐데
다르게 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네이버 쇼핑. 저도 한 2주 전에 네이버 쇼핑을 통해 가지고 한번 구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편리하고 그리고 비교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한 군데서 끝낼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또 지속적인 트래픽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자와 개인들 간의 거래를 통해서 중간에서 수수료에 따른 그리고 광고에 따른 매출액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은 라인의 상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금을 확보를 하면서 이 자금을 사실 지금 섣불리 쓰고 있지 않습니다. 이것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네이버가 상당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확인하고 가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가적인 M&A 사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. 그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에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봤을 때에 앞으로 네이버의 행보에 우리는 이 자금들이 어디에 투자되는 것까지 함께 좀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람인 HR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인 HR도 점차 이 시장에 대해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? 뭐 일자리 사이트 그러면은 사람인 HR 그리고 잡코리아를 많이 네. 보실 텐데요. 지금 사람인 HR이 잡코리아를 우선은 제치고 1위의 독주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 2주 전쯤에 사람인 HR 기업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밝혔던 내용이 지금 잡코리아와 대한 상당 경쟁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결국 거기서 하는 말은 1위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사람인 HR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, 모바일에서 이제는 실적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거기다가 15%의 영업이익률을 50%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또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어디에 이력서를 내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곳에 이력서를 낼 수 있도록 아바타 서치라고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곳에 이력서 내거나 구인 구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. 또한 재능넷이라고 잘 아실 텐데 오투잡을 통해서 용역 거래를 하는 것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뭐 매출은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우리 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지난주였습니다. 문재인 대표 싱크탱크 연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. 결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실적 플러스 알파로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김영철 대표는 또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 뭐 박스권 흐름에서 좀 수급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수에 상당히 위치이기 때문에요. 거기다가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들어올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는 것도 투자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최근 보시면 다시금 뭐 품절주다 우선주들을 움직이는 좀 비정상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갈 만한 투자처가 많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무리한 접근,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따라 붙는다, 밑에서 들어간다 생각할 것 없이 조금 더 같이 좀 쉬어가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두 분 다 박스권 상단에서 다소 관망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.